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 안도감이 나타나면서 랠리가 나왔는데요. 3대 지수 1에서 2%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 인상 단행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자 물가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시장 안도감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4월에 미국의 소매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미국 경제의 자신감도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따라서 상승하는 우리 주식시장인데요. 하지만 10시 구간을 앞두고 장중 저점을 터치하는 양대 지수의 움직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 10시 구간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틀째 상승하면서 장중에 2640선 시도했었는데요. 현재는 0.38% 오르면서 2629.62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3조 3,1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0.55%가 상승하면서 2634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를 저가를 해서 자신감 있게 지수가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장중에 2644선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시가를 깨면서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 만들어냅니다. 2627선 장중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현재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회복하려는 시도 2629.55포인트 선에서 9.11포인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오늘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863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860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나타내고 개인 쪽에서 78억 원 소폭의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개인은 이틀째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관 쪽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을 팔고 있는데요. 전기, 전자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IT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은 금융업종 눈에 띄고 있고요.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현재 증권주에 대해서 소폭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70선을 회복하면서 현재 0.6%의 상승 871.14포인트 선이고요. 거래대금은 2조 8천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0.72%가 상승하면서 872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시가를 저가로 해서 상승 탄력을 키우는 모습을 장 초반에 만들어냈고요. 장중에는 876선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870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장중 저점 부근인 870.91포인트 선 5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의 매도세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도를 하면서 각각 358억 원, 218억 원어치를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코스닥에 저가 매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620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 5가지로 분류를 해볼 텐데요. 먼저 시장의 형님, 중심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배터리 반도체주입니다. 미국발 훈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장에서 전기차와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일어나는 모습, 그 가운데서 나스닥의 상승이 2% 후반까지 나왔습니다. 리비안, 테슬라 나란히 5%에서 10%까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물가 억제에 대한 의지가 나오게 되자 다시 한번 성장주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주도 전반적인 상승이 눈에 띄는 미국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 배터리주, 반도체주 어제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주들 종목들이 주로 배터리 반도체에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현재 4% 가까운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LNF 현재 3%의 오름세입니다. 첨보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의 이 대형 배터리 3인방은 상승폭이 더 큰 반면에 배터리 셀 쪽은 상승 탄력이 1% 내외로 좀 더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화기업의 주가가 탄력을 장중에 보였는데요. 현재는 1%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미국 테네시주에 전해질 신공장을 위해서 현재
계약을 현재 생산기지 신설을 확정했고 현지 법인에 대한 그 절차를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기업 오늘 전해질 관련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8,000원대, SK하이닉스는 114,0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이면서 오름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DB하이텍 같은 파운드리와 또 기판의 심텍 같은 종목들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오름세를 타면서 현재 3%가량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장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IT주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노신소재, 대덕전자 나란히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맨 아래쪽에 하잉크 코리아를 IT 쪽으로 분류해봤습니다. 본업은 IT 디바이스 커버나 무선 충전기, 여러 가지 웨어러블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는 IT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보시느라고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의 현재 리그 4위의 프로축구 토트넘 호트스퍼가 그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하잉크 코리아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관련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판매가 호조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나오면서 하잉크 코리아의 주가가 현재 상한가 시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계란 사료주도 보겠습니다. 어제는 탄력이 크게 둔화되고 급락하면서 또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재차 상승합니다. 계란 가격이 사료 가격 급등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축산 유통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특란 39의 한판 가격이 평균 소비자 가격 7,010원으로 한 달 전 대비해서 10% 넘게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무항생제 계란 39의 한판 가격은 10,000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료값이 급등하고 계란 가격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 받습니다. 오늘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사료, 비료도 하고 있고 양계와 계란 판매까지 하고 있는 KCPD의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7% 넘는 상승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에 계란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밖에 사료주 가운데 한탁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팜스토리는 조금 전까지 상승을 했는데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폭 약부합권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사조 동아원도 현재 상승 탄력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제가 봤을 때보다 절반 정도 상승 탄력을 줄이면서 4%가량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 흐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오늘 자사주 취득 소식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712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 나오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일단 1% 미만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비온이 폐암 후보물질 임상 1상에서 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에이비온의 주가가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임상 1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신약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HLB가 현재 6거래일째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오늘 HLB 주가는 현재 10%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HLB 글로벌이나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나란히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0에서 20%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주력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고성장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다수 유전자 치료제 개발 업체들과 생산과 수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원생명과학 유전체 치료제 시장에서 한 발 더 나서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주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노터스 보겠습니다. 한 주당 8주의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이 종목도 6거래일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달리면서 25%까지 강세를 띱니다. LNC 바이오는 이 관절염 치료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신공장의 식약처 GMP 인증 취득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 1%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 이 종목도 신고가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과 특징주 더 체크해 보겠는데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PB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장 시황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코스피 2600, 사람보다 수상이 어렵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지 의지는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저가 매수가 개인, 외국인, 기관 번갈아 들어오기는 합니다.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우선 저희가 보통 이제 뺏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탈환보다 수성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지수가 뭐 그런 형태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600포인트를 이제 탈환은 했는데 이제 수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탈환 자체도 이제 2600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빨리 탈환을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지금 오늘이죠. 오늘까지도 이제 수성을 할 수 있는지, 2600포인트 위쪽에서 종가가 맞출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전일 미국장이 뭐 좋았다는 것도 이제 근거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것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반도체 종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지수를 이제 모아놓은 지수고요. 결국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국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종목들, 그 업종에,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오히려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 반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견조한 이제 2600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장중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현재는 2627, 한 7포인트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2600포인트를 지키기까지는 한 20포인트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수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오늘 종가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조한 모습을 보여줄지 지수와 반도체주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꼽아주시는데요. 시장은 한 발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마리우폴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건설 기계주가 주목을 받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게 재건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 땅이 이게 완벽하게 파괴가 되었을 때 아예 새롭게 모든 것들을 올려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6.25 이후에 전후 재건을 하면서 성장했던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전후 재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가 작은 산업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둘레에는 뭐 전쟁도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전면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재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흐름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뭐 해인이라든지 흥국, 바스코 같은 종목이 있을 텐데요. 결국은 이제 건설 기계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건설 기계가 이제 당연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멘텀이 과연 단기에 끝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재건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재상승하는 모습이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2차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좀 꾸준하게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스팔트 관련 주식들까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주는 CBDC 관련주를 꼽아주시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CBDC 관련주가 왜 많이 움직이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테라 사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그 가치를 고정할 수 있는 그 가상화폐라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너지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정된 가격이라는 것이 고정된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판단되었고요. 그러면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가상화폐가 나와야 된다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CBDC, 디지털 화폐,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정부 중앙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뭐 KCT, 한너트, 로지시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뭐 저희 ATM 기기라든지 뭐 관련된 그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왜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로 엮이냐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면은 뭐 ATM기라든지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이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종목들을 성장주로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수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로 생각을 하되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 의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CBDC를 재차 가속화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이르면 2026년에 CBDC를 상용화하겠다는 발언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소식, 이 같은 종목군들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또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10시 구간 9시에 또 치열한 플레이 이후에 또 잠깐 쉬어가면서 종목들을 보시는 시간이실 텐데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까요? 네, SL입니다. 그 SL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 LED 램프와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실적이 호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41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하면 한 27% 정도 떨어진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실적 자체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증권사 이제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한 48% 늘어나는 이제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양대 고객사죠. 현대자동차와 이제 GM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생산량이 현재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자동차 생산량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12개월 선행 PER로 계산해봤을 때 현재 주가가 7.7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라든지 국내 부품 업종들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지금 주가가 자체는 많이 저가로 낮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국면이라는 거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 번을 말씀드리면 오늘 121선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좋은 고점 부근인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장기 이평선 이탈하는 가격인 26,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번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재계도 지금 분주합니다. 5대 그룹사 총수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런 관련한 종목으로 자동차 그룹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SL을 꼽아주셨네요. PB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